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있습니다. 정용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에너지 미래 전략인데요.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슬라이드는 제가 여러 장을 준비를 했는데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미래 전략, 이제 국가가 전략을 세울 때 일단 우리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절로 되는 게 있고 어거지를 아무리 부려도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이 에너지 전환이 성공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저절로 돼야 되는데 산업혁명이 왜 저절로 됐던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결국은 화석 연료의 에너지 밀도와 그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화석 연료까지 가기도 전에 화학 에너지 혹은 화학 결합으로 인한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 음식이 있죠. 이 햄버거 같은 경우에 맛있게 드시면은 하나를 드시면은 670킬로칼로리가 되고요. 좀 뭐 익숙지 않은 단어겠지만 이거 칼로리에다가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킬로줄이라는 단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킬로줄이라는 이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 필기하는 것도 잘 보이시죠? 50kg 정도 되는 이 엿기를 한 2m 정도를 버쩍 들어 올리시면 한 1kJ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햄버거를 하나 드시면은 2800kJ이 되니까 요거를 하나 드시고 엿기를 드셔서 운동으로 해결을 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시겠죠. 몇 번을 하셔야 될까요, 이걸? 그래서 2,800번을 해야 되고요. 뭐 효율을 따지더라도 뭐 5로 나눠주더라도 한 500번 이상은 50kg짜리를 들어 올리셔야 돼요. 50kg짜리 500번. 햄버거 드시고 이거 하시겠습니까? 햄버거 그냥 하나 안 드시고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이어트가 힘들죠. 힘든 이유가 이 화학 에너지라는 게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요. 그 중에 뭐 앞거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이죠. 석탄은 연탄 한 장이 한 3.3kg 정도 되는데 이게 자그마치 6만 킬로줄이에요. 가격은 500원이죠. 그럼 이거 1kg짜리를 몇 번 할 수 있나요? 6만 번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효율이 30%쯤 된다 그래도 3으로 나눠도 이거는 2만 번, 50kg짜리를 2만 번, 그것도 2m나 들어 올리는데 50kg짜리 2만 번 2m 위에 차에다가 실어 주시면 제가 500원 드릴게요. 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이시면 안 하시겠죠. 자, 500원이 아니고 5,000원 하시겠습니까? 50kg짜리 2만 개를 택배 상자를 2m 위로 실어 주시면 5,000원 드릴게요. 안 되나요? 5만 원 어떻습니까? 5만 원도 절레절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50만 원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이거 2만 번 하면 골병 들 것 같죠? 50만 원 갖고는 안 되겠고 500만 원 하시겠습니까? 2만 번 500만 원 갸우뚱 5천만 원 이 정도 가면 이제 좀 생각해 보실 만 하시겠죠. 뭐 1년에 나눠서 그냥 쉬엄쉬엄 2만 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화석연료라는 게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에너지를 3kg 남짓한 데다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 산업혁명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석탄을 금지한들 금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 석탄에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가 나오니까 증기기관이죠. 그게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거 500원 받고 2만 번 하겠습니까? 그냥 석탄 한 장 떼고 말죠.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고, 산업혁명이 되던 그 시절에는 아무도 그때가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산업혁명 5개년 계획을 짜서 50년 동안 추진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화석연료가 에너지 밀도에서 매력이 있고 가격이 끝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석연료를 밀어낸 유일한 에너지원이 하나가 있는데 원자력이죠. 우리가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체 전력, 산업용, 가정용, 교육용, 일반 상업 다 포함했을 때 1인당 10,000kWh고요. 가격으로는 110만 원 정도 됩니다. 110만 원어치 전기요금. 뭐 가정에서 쓰는 건 여기에다가 한 뭐 6분의 1 정도만 하시면 가정용이 되는데 전체로 보시면 110만 원 쓰시는데 그만큼을 전기를 만들려 그러면 연탄 1,400장을 쓰셔야 돼요. 연탄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우라늄은 제 손바닥 위에 있는 요 펠렛 5개로 해결해 버립니다. 얼마에? 천연 우라늄 가격은 이게 대략 한 2만 원 정도 돼요. 5개에 2만 원. 천연 우라늄 가격이. 5개 2만 원이고 연탄 1,400장어치 석탄을 사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50만 원, 70만 원 주셔야 돼요. 뭐 부피를 봐도 그렇고 가뿐히 이겨버렸죠. 나머지 딱 하나 남은 게 나중에 말씀드릴 안전성하고 그럼 사용 해결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5개가 생기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8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하고 있어요. 8만 원 정도를. 요거 만드는데 8만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어서 이거 처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원재료 가격은 2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석연료를 밀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 우리 손에 1970년대에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고 지금 뭐 보시면은 이 오일 쇼크 이전 뭐 그 무렵에는 한 50년 전에는 석탄, 원유, 그 다음에 뭐 수력 정도 있고 가스는 조금 쓰고 하는 정도로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 파이가 이만하게 커졌어요. 이제 전기를 더 쓰게 됐죠. 더 쓰게 된 것뿐만 아니라 변한 게 뭐 있냐면 이 오일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뭘로 바뀌었냐? 원자력하고 가스로 오일이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오일이 있던 자리인데 오일이 없어지고 석탄은 거의 그대로 자리하고 있고요. 오일을 밀어내는데 원자력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에너지 전환, 산업혁명 이후에 처음 있었던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비결은 뭐냐? 결국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500원 받고 이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그 수준의 어려움, 뒤집어 놓은 그런 매력이 우라늄에는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보시면은 원자력을 하는 나라들은 원자력을 다 합니다. 원자력 안 하던 나라들 혹은 원자력 기술을 다 잃어버린 나라들 중에 뭐 독일 정도나 탈원전을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유엔에서 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시나리오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보시면은 2030년까지는 뭐 많게는 2배 정도로 키워야 되고 2050년까지는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지금의 6배까지도 키워야 된다. 어마무시하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러더라도 뭐 될까 말까 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원자력을 잘 했었었는데 원조국이죠. 그런데 한 30년, 40년 가까이 놀았습니다. 놀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 대처도 해야겠고 중국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겠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 미국 민주당이 카터 대통령 이후에 48년 만에 원자력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서서 2020년에 정당의 정강을 바꿨어요. 무탄소 청정 에너지 원자력을 포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xisting,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전과 미래 원전, advanced 이걸 다 하겠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는데 일단 2035년까지는 전력 분야에서는 일단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하간 목표가 그러합니다. 뭘로 하느냐?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요거 2가지고요. 화석연료는 쓰긴 쓰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CO2를 분리해서 어디다 묻어야 되는.
그래서 기후변화 위기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전략으로 일자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데 거기에 기존 원전, 선진 원전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자력을 활용해서 기후변화 대처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럼 넷제로로 가려면 미국이 어떤 변화를 해야 되냐? 뭐 전력 분야만 볼게요. 2번이 전력 분야인데요. 전력 분야만 보셔도 1년에 뭐 100기가와트, 순간 출력으로만 따지면 원전 100개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1년에 100개까지 지어야 되고요. 태양광 풍력을요. 그 다음에 송전선을 지금의 3배에서 5배 크기로 늘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혈관을 현재보다 5배 늘려야 되는 거죠. 간단찮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원자력 보시면은 뭐 250개의 새 원전 혹은 SMR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원전은 3,800개를 2050년까지 이것도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절로 되는 길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겁니다. 산업혁명 때 석탄이 성공했던 이유가 석탄이 친환경이라 성공했어요. 일단 되게 쌌고 가격이 싸고요. 에너지 덴시티가 높으니까 편해요. 장작은 산더미처럼 쌓아야 되지만 연탄은 그냥 창고 하나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한겨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친환경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한번 해서 부산에 모든 집이 내일 저녁에 나무를 떼서 밥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어떻게 될지. 그거 하고요. 만약에 내일 부산에 있는 모든 가정이 연탄을 떼서 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지옥 같겠습니까? 나무 떼는 게 지옥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떼다가 석탄으로 넘어갔을 때 와,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게 있나라는 그런 평들을 들었죠. 이거 완전 획기적이다, 이거. 지금으로선 이해하실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이렇게 친환경이라 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 쓰레기가 적게 나와야 돼요. 적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연료 투입이 적어야 돼요. 분량이, 양이. 물량이 적어야 돼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풍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특히 태양광은 패널의 이 볼륨이나 무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업이 엄청나게 동원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것 자체로서 이제 환경에 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이거 목표를 보면 둘 다 원자력이 최선을 다해도 어렵고요. 태양광 풍력이 최선을 다해도 어렵고 굉장히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